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종교계 정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장관엔 정의용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내정됐습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룬 성도제를 맞아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등 각 사찰에서 설야정진에 이어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법회 대신 간소하게 행사가 진행됐지만 시민과 불자들은 부처님 깨달음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난 극복과 부단한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지상파 최초의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BBS 거룩한 만남이 방송을 통해 국민과 불자들이 모아준 성금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해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지원과 개안 수술, 해외 인도적 지원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면 해체하고 보존 처리에 들어갔던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5년 만에 본래 모습을 되찾고 고향인 강원도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 등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 법감정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하면서 국민 법감정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재판부의 판결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종교계 정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장관엔 정의용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내정됐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확정지으면서 개각 명단에 오른 박영선 전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의 후임은 재선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 소속으로 국회 산자위를 상임위로 두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왔습니다. 글쎄요, 전반적으로 이게 중소기업 정책 관한 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그런 부분들의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건지 아직은 후보 지명 상태라 청문회 준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통 사찰 보존 등 전통, 종교문화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임 장관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재선의 임기 동안 문체부 관련 활동이 없었던 깜짝 인사였지만 당 홍보위원장과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만큼 기획력과 소통 능력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개원 10주년을 맞은 조계종 국제선센터 기념법회에도 참석해 불교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양천구에서도 가장 중심이고 대표적인 그런 종교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생활과 여러 가지 교육과 또 국제사회를 같이 하나로 묶어내는데 좋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부 수장도 교체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 단계부터 주도해온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해 북미 대화 동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교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 경선은 박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아울러 야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 선언에 나선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통합 경선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청와대 개각과 함께 여야의 경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제 시선은 오는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는 부임 후 한일 간 문화교류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어제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심화된 일본 내 반한 감정을 극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면서 인적 교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역시 사람들의 교류, 이 지역 간의 교류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 교류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 간에 어려울 때는 이제 그것들이 큰 힘이 돼줄 것이다. 강 대사는 특히 정치, 외교, 안보 분야와 달리 아직 한일 간 문화, 종교 교류는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며 막힌 부분은 대화로 풀어나가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발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사는 불교계가 추진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골 봉합 문제와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창일 대사는 내일 출국하며 일본에서 2주간의 자가격리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현주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지역 사찰들의 신경을 많이 써달라며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어 선거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꼭 큰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종교적인 이런 색채만 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우리 법에 대해 지정되어 있는 전통사찰보호법이나 이런 문화재보호법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관광이 앞으로는 그냥 경치만 보는 관광이 아니라 문화관광으로 국제화되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미력하지만 제가 앞장서서 아닙니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원행 스님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선동 전 의원의 예방을 받고 연등회 홍보관과 전승회관 건립사업 추진을 당부하면서 정권의 안정과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룬 성도제를 맞아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등 각 사찰에서 철야정진에 이어 기념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법회 대신 간소하게 행사가 진행됐지만 시민과 불자들은 부처님 깨달음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난 극복과 부단한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부처님이 6년간의 고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성도절. 코로나19 방역 지침 속 서울 봉은사 신도들은 철야 참선 정진에 이어 성도제일 당일에도 주지 원명 스님의 특별 법문과 함께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성도절은 부처님처럼 수행하고 깨달아가고자 하는 발심을 불어넣는 날이라면서 부처님이 성도에 이르는 과정과 의미에 대해 설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이 세상에 중생으로 태어나셔서 갖은 고행을 통해서 또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그 깨달음은 바로 우리 불교의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원명 스님은 이어 법화경에 나오는 방평품 1대사 인연 구절을 언급하며 부처님은 극단에 치우치는 수행과 삶을 경계하고 중도의 길을 걸음으로써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새해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방편으로 스스로 체득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방편을 일러주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스스로 체득하고 또 함께 우리 부처님처럼 함께 하면은 우리의 삶이 깨달음의 높이로 가지 않겠나. 봉은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법당 내 인원을 제한한 대신 유튜브 온라인 법회로 실시간 불자들과 소통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발심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새롭게 다짐하고 가족도 화합하고 불교계도 좀 발전하고.
성도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 철야정진에 이어 기념법회가 봉행된 가운데 서울 조계사는 법문 없이 사중 스님들과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불공기도를 올리며 마음을 밝혔습니다. 조계사도 스님들의 릴레이 철야정진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각 가정에서 불자들이 기도정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법회는 간소화됐지만 불자들은 새해 시작과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에 참된 의미를 깊이 새기고 궁단 극복과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경남 창원시 불모산 성주사가 성도제일을 맞아 경내 설법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올해 기념법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해마다 진행하던 철야기도를 대신해 기도와 주지스님의 소참법문, 참선, 108배 등으로 간소하게 봉행됐습니다. 부처님이 계셨기에 모든 생명 존재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망직을 자각을 해서 결국은 보고 느껴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준 그 부처님의 법향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찬탄을 제일 먼저 찬탄을 그렇게 하게 되죠. 성주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동체대비의 보살도를 실천하고 바른 행동과 진실된 믿음으로 부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대만계 부품 소재 기업인 인팩코리아가 조계종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인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격려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상파 최초의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BBS 거룩한 만남은 조계종의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손잡고 지난해 송년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외계층 지원과 불법 홍보에 나섰는데요. 방송을 통해 국민과 불자들이 모아준 따뜻한 성금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펼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지원과 개안수술, 해외 인도적 지원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BBS 거룩한 만남에서는 송년 특집으로 조계종이 운영하는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펼치는 구호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재능과 실력을 갖췄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지원하는 위시 박스 사업을 비롯해 완전히 귀를 좀 밀폐시켜서 소리가 잘 들리는 이어폰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마침 또 아름다운 동행에서 위시 박스를 이제 진행한다고 해서 어르신 개안 수술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게 된 분들에게 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이 사업이 2012년에 시작됐는데요. 자비의 손길은 멀리 아프리카까지 미칩니다. 5년 전 불자들의 후원으로 세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은 시설과 기자재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당의 이제 숭고함과 경전함을 지금 느끼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 바람은 좀 많은 후원이 돼서 정식 법당이 지금 건축되기를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지금 소외계층을 살피는 손길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 대학생들 260명의 학생들에게 각 3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이 별로 크진 않지만 우리 서로 힘들지만 힘내자라는 응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서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달간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은 모두 4천만 원. BBS는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지금을 모아서 이렇게 시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단의 아름다운 동행을 같이 하게 되니까 저희도 뜻이 깊고 공익적인 활동하는데도 저희도 많이 힘이 됩니다. 거룩한 만남은 30여 년 동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자비 나눔 실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성금을 이렇게 접수를 받다 보면
이 변화가 느껴지는 게 코로나 이전보다 좀 많아졌어요. 그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송을 듣다 보니까 동참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하자, 동참하자 이런 분위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새해에도 소외계층을 돕는 자비의 손길은 각박한 현실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전면 해체하고 보존 처리에 들어갔던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5년 만에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고향인 강원도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제 반출과 한국전쟁의 상흔으로 훼손 위기까지 몰렸던 성보문화재가 5년에 걸친 전면 해체와 보존 처리 과정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독특한 탑 구조와 화려한 조각, 뛰어난 장엄 장식으로 역대 가장 아름다운 고려시대 탑으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 오사카 무단 반출 등 본래 자리를 떠나 10차례 이상 국내외를 떠돌고 한국전쟁 때 폭격과 이후 잘못된 복원으로 훼손 위기를 맞으면서 근대 우리 민족 순환사의 상징이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16년부터 5년여의 복원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 지광국사탑의 본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완전 해체돼 보존 처리 과정마다 정밀 분석과 기록이 남겨졌고 부실하게 덧대진 시멘트 몰타르는 모두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몰타르로 복원돼 있었던 특히 옥괴석이나 이런 부재들 같은 경우는 부재의 절반 정도가 몰타르로 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돌을 찾아서 원형을 복원을 해줬습니다. 특히 훼손 부위의 복원은 보존 처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연구팀은 탑이 조성됐던 강원도 원주에서 가장 유사한 재질의 석재를 구해 전통 기술로 원형을 살려냈습니다. 네, 지광국사탑 보존 처리 사업의 핵심 공정은 결실 부분에 대한 원형 복원이었습니다. 실제 이 원형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찍은 유리 건판의 사진과 그리고 실축 도면들이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탑의 안정성까지 확보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 과정을 보고서로 만들어 온라인에 공개하고 원주시와 별도의 보존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100여 년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원형 복원된 성보문화재 지광국사탑. 코로나19로 지친 새해 국민들에게 일상회복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최근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 법감정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 등이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는데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법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하면서 국민 법감정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재판부의 판결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피해 사례와 원료 성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람 쓰는 침대가 병원용 침대가 우리 거실에 딱 있었어요. 들어왔는데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들어올 때 이제 그게 이제 실감이 나더라고요. 한참 동안 말도 못하고. 앞서 이와 유사한 옥시 사건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서 검출된 원료 물질의 독성 정도가 유무죄를 가르는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 것입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판의 판결 대상이 기업의 위법 행위가 아니고 질환 발생을 입증하는 과학의 본질적 한계에 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의 판결 대상은 기업의 위법 행위가 아니고 과학과 연구가 갖게 되는 본질적인 한계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CMIT, MIT를 마음껏 흡입하게 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제품이 이미 사라져 피해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요구하는 엄격한 인과관계 요건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화학물질 참사에서 늘 기업과 재판부가 요구하는 아주 틀에 박힌 얘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끊임없이 부족한 지점을 공격해서 더 연구해라, 더 연구해라. 그래서 완벽한 서튼티, 확실성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일반 상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결론 내려진 게 없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사법부의 일반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최근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도 이 같은 사법부의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불교계는 종합적 인과관계로 현상을 바라보는 불교의 연기적 사고가 논란을 벗어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글자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상대에 대한 이렇게 이제 그 배려를 통해서 연기 관계를 갖다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애를 쓰면서 이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국민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늘어나는 요즘 불교의 연기법은 사법부의 역할이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고려시대 승탑의 백미로 꼽히는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보존 처리 작업을 끝마치고 고향인 강원도 원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재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2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